일본의 금리 인상 압박으로 비트코인 20%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가 20% 빠진다면 우리 리플은 얼마나 빠질까요? 저는 마이너스 40%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금리 결정이 3일 남은 지금 현재 차트는요. 또 조정이 무섭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요 12월 16일 화요일 넘어왔고요. 새벽 2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리플의 차트는요 3% 넘게 조정을 주면서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도 완전히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850원대 지금 머물러주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2% 넘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가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입니다. 자,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금리 결정. 이제 D-3일 남았어요. 자, 그런데 3일 뒤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20%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기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장 시총이 큰 대장 비트코인이 20%가 빠지게 된다면 리플은 30%에서 4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플이 40% 30%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요? 자, 요거 대응법 제가 영상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오늘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래서 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부 다 주르르륵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 자, 여러분들, 제가 요거는 설명을 드렸었죠. 일본은요 오랫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싸게 빌릴 수 있는 메리트가 컸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해외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요. 왜 굳이 일본까지 기어 들어가가지고 돈을 빌렸을까? 싸게 빌릴 수 있잖아.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 빌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돈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싸게 빌릴 수 있었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었던 자산들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매도를 해서 다시 일본에 갖다 주는 요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뭐 한 푼, 두 푼 빌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거면 뭐 굳이 뭐 일본까지 날라가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돈들이 오가는 거라서 여기서 굉장히 큰 대량 매도가 일어나게 되고, 매도세가 커질수록 그만큼 조정이 깊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는 건 이때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나타날까봐 미리 겁을 먹고 약간 수그러들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량보다 이걸 걱정해서 내놓는 매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매도 물량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돈이 풀릴 일이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고비를 잘 넘겨내면 우리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도요 우리 이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됐었는지 잠깐 볼게요. 작년 7월 31일에 정확하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요날. 자, 요날 금리 인상하고 나서 9천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이 7천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게 돼요. 며칠 만에.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어땠더라? 그때는 샀어야 될 기회였더라? 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큰 조정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돈이 풀릴 일만 남았기 때문에 시장이 우상향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번에 연준에서 기자회견 했는데 점도표도 보고 하니까 26년도랑 27년도에 한 번씩만 금리 인하 한다던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연준 점도표를 봤을 때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한 번씩만 25bp씩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연준은요 내년에 돈을 미친듯이 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친 듯이 지금 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 막 자산 시장이 막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거기에는 거품이 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원한의 화살은 또 누구한테 와? 연준한테 전부 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준은요.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장에서 본인한테 오는 원한을 막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내년 내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렸죠. 자,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한 번 인하할 거고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지금 현재 거시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가가 조금 오른 것 같던데 괜찮나요? 다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긴 했으나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이고 요거는 일시적으로 오른 거고 내년이면 다시 둔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건 고용시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연준에서도 고용이 심각하다라는 걸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고용지표들 발표됐던 거 보면은 여러분들 결과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지금 거의 일하는 사람들의 모가지를 계속 자르고 있다라고 볼 만큼 실업률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고용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가가 올랐네 내렸네 하는 거는 여러분들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내가 돈을 조금 더 쓰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요 차이예요. 그런데 고용이 무너졌다라는 건 내가 지금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던 내리던 나는 죽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흔들린다라는 건 이걸 먼저 잡아줘야 되는 거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연준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오르던 어쩌던 간에 일단은 금리 인하를 때릴 수밖에 없어.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금리 인하 하는 걸 보면 내년 26년에는 내내 돈이 풀릴 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달까지인데 5월달 이후에는 그 자리에 누가 앉는데요? 케빈 헬셋이 앉는다고 하죠.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백악관 경제위원장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고 트럼프 대통령과 뜻이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하 하라고 파월 의장한테 엄청 압박했죠. 자, 근데 이 사람은 뜻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 하는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에 앉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요. 저 금리 인하 더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26년도에는요. 내내 돈이 풀릴 해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또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있었죠. 코로나 때 경기가 너무 힘들었어. 다 뭐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뭐 어디 가도 걱정이니까 사람들이 막 집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고 뭐가 안 됐단 말이에요. 경기가 안 돌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이걸 좀 풀어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 재난지원금 이런 거 풀었었잖아요. 미국에서도요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2,000조라는 돈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막 물가 올라가고 이거 잡겠다고 지금까지 금리 인상했다가 어쨌다가 요런 게 반복이 된 건데 어쨌든 이 코로나 터졌을 때 돈을 막 풀었더니 이때 당시에 부자들이 막 탄생해요. 근데 갑자기 뭐 사업이 성공해서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 돈을 풀었던 것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돈을 풀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 흔한 건 더 이상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많이 물량이 풀려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자, 그러면서 자산이 미친 듯이 올랐다라기보다 화폐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간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도 올랐었죠. 왜냐면 예전엔 1달러 가지고 물가 뭐 요만한 물건 그리고 자산도 이만큼 살 수 있었어. 근데 똑같은 물량을 사려면 이제는 3달러는 있어야 된다. 요렇게 돼서 자산 시장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될 거고요. 이번에도 부자들이 탄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또다시 빈부격차가 벌어져서 정말로 나중에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26년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초석을 잘 다져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때 샀으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샀으면 사람들은 쭉쭉쭉 올라갔을 때 정말로 부자가 됐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뭐 일본에서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쭉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플이건 뭐건 무조건 주워 담아야 됩니다. 일단 메이저 종목은. 잡주는 그때 건드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까지입니다. 내려갔을 때 주워 담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려가면 맨날 주워 담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은요, 초창기부터 하신 분들은요, 리플 처음에 들어갔던 단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0원에서 400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까마득하죠. 그때부터 저랑 같이 끈끈하게 다져오면서 중장기 종목에 대한 이 믿음을 가져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해서 본인들의 평단보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서인아의 예상 시나리오는요, 이번에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의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리플이 지금으로부터 30% 40% 빠진다? 그러면 2,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그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가 정말 최적의 매수 기회, 마지막 매수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년부터 해가지고 코인 시장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도 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리플이 5,000원 이상 견인돼서 올라가 주면 리플은 그때부터 제대로 된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리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차적으로 5,000원대를 넘겨줘야 돼요. 5,000원대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리플에 개인이 너무나도 많이 붙어있죠. 근데 세력들은 같이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리플이 5,000원을 넘긴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의 평단 다 밑에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서 견인돼서 5,000원 한 번에 확 올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내렸다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 평단 뭐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세력들이 더 이상 찍어 누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000원대 넘기는 걸 1차 목표로 세워야 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 견인돼서 같이 올라가는 걸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올려놓으면 5,000원대부터는 리플의 개인적인 호재들이 전부 다 적용되면서 더 탄력받아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리플이 5,000원 넘기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고 우리가 또 수익 보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서인아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놓으시고 계속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요런 것도 아까 뭐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평단이 200원, 400원 이렇다는데 나는 평단이 4,000원 넘는데요. 4,800원 막 이러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딱 보고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단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집어넣어야 되고 언제 매수 들어가야 되고, 요런 거 제가 같이 짜드릴 거니까 지금 시청 중이신 제 영상 있죠, 여러분들? 제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 한 번씩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도움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댓글에 고정해 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요런 창이 떠요. 여기서 서인아의 무료 소통방 참여 한 번씩 체크하시고, 연락받으실 긴급 전화번호 이렇게 숫자만 적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이시는 대로 010-뭐뭐뭐뭐-뭐뭐뭐뭐 중간에 빼기 남겨서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26년도를 앞두고 있고, 이때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내년과 그리고 내후년 초반까지도 중요한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로 빈부격차 심해질 거고요. 앞으로 더더욱 힘든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단단하게 준비하셔서 26년도에는 부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자산 한번 제대로 늘려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26년도 불장 이용해서 저도 한번 유명한 코인 유튜버 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 번씩만 도와주세요. 자,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인아 최고!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개인 채널 운영 중입니다. 서인아의 코인 일족 클럽, 그리고 제가 또 비트코인 투자 채널에도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요 채널 둘 다 제가 댓글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 그리고 이제 조정을 맞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평단 딱 잡아놓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도 절대 늦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서인아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이 나오더라도 항상 대응과 수익의 영역으로 여러분들 같이 이끌어 갈 거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 다들 집중 좋고요. 네. 일단은 오늘 궁금한 종목이 있을 새가 없네요, 여러분들. 리플 이외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26년도를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서인아와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